안녕하세요. 원피스 도서관 원도입니다. 드디어 원피스 1158화 최신 네타 떡밥들이 하나하나 공개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프와 센고쿠의 전투 듀오와 엘바프 전설의 악마의 열매의 정체에 대해서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다 작가가 과거 이야기의 사건들을 엮어가는 방식은 정말 인상적입니다. 이 과거 이야기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정말 예측할 수 없어요. 그리고 오다 작가님은 정말 시간을 들여 천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해적들 사이의 다양한 역학, 선내 역학, 지정학적 역학 등 당시의 모든 것을 제대로 음미할 시간을 갖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과거 이야기의 속도가 지금까지는 정말 마음에 듭니다. 예를 들어 이번 챕터에서는 젊은 시절의 가프, 센고쿠, 츠루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룹에서는 이번 등장으로 인해 센고쿠가 소위 말하는 아우라와 이미지를 가장 많이 잃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중에 이야기에서 알게 되는 센고쿠는 매우 위험있고 정돈된 원수이지만 당시의 장면을 보면 가프는 아주 오랫동안 진급을 거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프는 그들이 갓벨리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처음으로 보낸 해군이었습니다. 가프가 말하는 방식을 보면 그는 심지어 존경심을 누가 더 받느냐의 측면에서 그가 대화하고 있는 콩 원수보다도 더 위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당시의 가프는 그가 진급을 거부했을 뿐 이미 최소 대장급이거나 그 이상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센고쿠는 그가 당시의 중장이었다는 사실은 그가 정말로 그냥 중장급이었고 그렇게 보이고 느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센고쿠가 사실 아주 오랫동안 가프에게 정말 많이 뒤처져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센고쿠는 훨씬 나중에야 가프를 따라잡았을 겁니다. 우리는 항상 가프와 센고쿠를 환상의 듀오처럼 생각해왔지만 센고쿠가 아주 오랫동안 호비에게 헤르메포와 같은 존재였고 한참 뒤처져 있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따라잡았다고 해도 놀라지 않을 겁니다. 그것이 대불의 능력을 얻게 됨으로써 어느 정도 따라가게 되었을지도 모르죠. 그렇다면 그들이 왜 갓벨리로 가게 되었는지 이제부터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갓벨리는 인류 역사에 충격을 준 사건입니다. 만약 그것이 단순히 미녀 샤키를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었다면 전설적인 해적들에게는 큰 치욕일 텐데 굳이 그 사건을 역사에서 지워버릴 이유가 있었을까요? 록스는 더 이상 현 시대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그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갓벨리에서 죽었는지 그 이유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유출된 정보가 정부 운영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들이 삭제해야만 했을 겁니다. 높은 확률로 이 치열한 전투에서 오로성 한 명이 목숨을 잃었고 그 후 인원을 보충하기 위해 새로운 인물이 임명되었습니다. 가바는 이전의 신의 기사단의 불사성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폐왕색 팩이라고 밝혔습니다. 놀랍게도 오로성 역시 불사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오로성의 죽음은 가반이 언급했던 폐왕색의 엄청난 잠재력이 발견되는 계기가 되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갓벨리 사건에서 사망한 세계 정부 최고위 오로성의 죽음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157화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마커스 마즈성이 나타나 하이루딘에게 세계 정부에 가입하고 싶다면 록스 디지백을 제거하라는 임무를 수행하라고 명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만약 갓벨리에서 오로성 중 한 명이 사망했다고 가정하면 38년 전부터 지금까지 살아있는 세턴성과 마즈성 2명은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세턴은 쿠마를 학대하고 버커니어족에 대해 언급했으니 확실히 살아있었죠. 그러면 남은 세 자리 오퓨리성, 주피터성, 나스주로 성이 남습니다. 우리가 이들 중 한 명이 38년 전에 오로성이 아니었을 수 있다고 고려해야 하는 이유는 1157화에 등장한 5 오로성의 모습이 명확하게 그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5 오로성은 괴물의 능력과 구체적인 신원이 모두 알려졌는데 오다 작가가 굳이 42년 전 시점에 그들의 모습을 숨길 필요가 있을까요? 게다가 저는 나타난 그림자들을 현재의 5 오로성과 꽤 자세히 비교해 보았는데 한 위치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세턴은 오른쪽에 앉아있고 마즈는 서 있으며 중앙에는 어큐리, 그 옆에는 검을 든 나스주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끝에는 다리를 꼬고 앉은 주피터 성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1157화의 그림에서는 왼쪽의 검은 그림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인물은 다리를 꼬고 앉아 있지 않으며 머리부터 아래로 길게 늘어진 무언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피터 성은 무기를 사용하지 않으며 그는 가장 젊은 오로성이므로 그렇게 긴 수염도 없습니다. 그에 앉는 스타일은 다리를 꼬거나 키가 커서 서 있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다른 네 위치에 비해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위치입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갓벨리 사건 이후 주피터 성이 사망한 어떤 오로성을 대신했다는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갓벨리에서 이들을 이렇게 만들 수 있었던 인물과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원피스 1156화에서 록스는 하치노스에서 동료들을 모으고 성지를 파괴하기 위해 엘바프는 매우 중요하다고 선언합니다. 이 한마디는 엘바프의 서사적 중요성을 근본적으로 격상시켰습니다. 엘바프는 더 이상 우소비의 꿈의 장소나 강력한 전사의 나라가 아니라 세계 정부를 전복시킬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는 엘바프 편 전체를 세계 권력의 균형을 뒤흔들 비밀이 숨겨진 장소로 제정해야 합니다. 록스는 자신의 계획에 2개의 전설적인 악마의 열매가 필요하며 그 중 하나가 엘바프에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특히 엘바프의 왕 하랄드가 그 열매를 먹고 자신의 계획을 돕기를 원했습니다. 이는 이번 화에서 가장 중요하고 논쟁적인 정보입니다. 전설적이라는 열매의 새로운 분류와 특정 조합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팬덤을 들끓게 했습니다. 록스가 직접 열매를 먹는 대신 하랄드에게 권했다는 점은 그가 이미 다른 열매를 먹었거나 혹은 검은 수염과 같은 특이 체질이 아니었음을 시사합니다. 록스의 계획의 마지막 조각은 갈레이라 거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새로운 용어는 작가가 의도적으로 심어놓은 결정적인 단서로 여겨지며 팬덤을 흥분시켰습니다. 팬 커뮤니티는 이 새로운 정보를 기존의 여러 미스터리와 결합하여 하나의 거대하고 통일된 이론을 빠르게 구축했습니다. 이 모든 조각을 종합하면 갈레이라 거인은 엘바프 출신의 고대 거인 조선공들로 워터7에서 조선 기술의 전통을 세우고 고대 병기 플루톤을 건조한 장본인들이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결론적으로 1156화의 폭로는 갓벨리 사건의 전모에 대한 팬들의 기대를 극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팬들은 이제 록스가 무엇을 얻으려 했고 어떤 자산을 확보하려 했는지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챕터는 엘바프 편을 세계의 가장 깊은 비밀이 묻힌 진원지로 변모시켰으며 세계를 지배하는 권력과의 피할 수 없는 최종 대결을 위한 무대를 완벽하게 마련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의 갓벨리 상품에 대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었습니다. 6개의 초강력 악마의 열매, 전 세계가 탐내는 미녀 샤키, 그리고 챔피언에게 주어지는 권력과 관련된 무언가까지 록스의 적단은 이 모든 것을 원했고 특히 록스 디지백은 이 싸움이 세계의 왕이 될 미래를 열어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로성이 해적들이 준비한 상품을 훔쳐가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턴성은 악마의 열매 상자에 접근하는 쿠마를 공격했습니다. 이는 그가 그것들을 주시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중요한 상품, 록스 디지백이 원했던 그것은 누가 지키고 있었을까요? 바로 1157화 그림 왼쪽에서 보였던 정체불명의 오로성이었을 겁니다. 그는 록스 디지백의 폐왕색 폐기에 의해 살해당했습니다. 물론 록스가 상품을 쉽게 손에 넣지는 못했습니다. 로저와 가프가 전장에 있었고 갈링성 또한 최상급 촬영인의 실력을 갖춘 강력한 신의 기사단이었습니다. 이 끔찍한 전투는 게임의 심판 중 한 명이었던 오로성이 록스가 특별 상품에 손을 대는 것을 막으려다 그에게 살해당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오로성의 죽음은 민감한 정보입니다. 그것은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해적에게 살해당했다는 것은 정말 수치스럽고 굴욕적인 일입니다. 정부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것을 숨겨야만 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섬 전체와 탐욕스러운 해적들을 함께 없애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소수의 강한 해적과 해군만이 그 전투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고 나머지는 정부에 의해 모두 제거되어 정보가 은폐되었습니다. 정부는 새로운 오로성을 임명해야 했고 그 사람이 바로 가장 젊은 오로성인 셰퍼드 주피터 성입니다. 오로성들이 왜 갓벨리 사건에 민감한지 그리고 뒤에 일족과 거인족들에게 찾아온 반응을 보이는지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보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미있게 보셨거나 재미없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랑한다고요.